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석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회사는 하남에 있고 집은 김포인데, 김포로 돌아오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진돗개 수십 마리를 관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들도 이제 먹으면 싸야 하니까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면은 성견 3마리와 강아지 3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만 오기를 기다리는 개들 배변 산책 시키는 게 일상이에요. 우선 강아지부터 배변 산책을 시킵니다. 강아지들은 성견들과 다르게 배변을 참는 근육이 약해서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 먼저 배설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집 주변 산에 데리고 나가서 배변 산책을 시키고 목줄을 풀어줘서 실컷 뛰어놀게 한 다음에 묶어서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들을 가둬두고 성견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견들은 목줄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배변을 참고 풀어줄 때까지 참아요. 언제 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줄을 풀어는 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쉬는 날이 아니면 한 마리씩만 풀어줍니다. 몽땅 풀어주면 어디론가 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쉬기 전날에는 강아지들과 성견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강아지들 먼저 풀어줘서 산책시키고 놀려주고, 그리고 성견들을 데리고 나가서 오후 한 5시에서 한 7시 사이에 풀어주는데요. 일찍 돌아오면은 3-4시간 만에 돌아오고, 늦게 오는 날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서 5시쯤 복귀를 합니다. 어떤 때는 2-3일씩 안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그래서 쉬기 전날에 푸는 겁니다. 혹시 안 들어오면 다음날 제가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 배변 활동을 끝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성견들을 풀어주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그래도 배변을 해야 하니까 산으로 데려가서 풀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관리한 것은 김포에서 생활한 이후부터예요. 바로 앞이 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통섭이, 국순이, 국봉이를 모두 풀어줬습니다. 셋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달려갑니다. 개들이 집으로 복귀하는 것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만 없으면 100% 돌아옵니다. 맨 먼저 돌아온 개가 국봉이었습니다. 풀어놓은 지 1시간 만에 돌아왔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귀가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나가면은 맨 뒤에 오는 놈이 국봉이었는데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같이 풀어줬을 때 통섭이와 국순이는 돌아왔는데 국봉이 혼자 5일 만에 귀가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국봉이는 혼자서 고생한 기억 때문에 일찍 돌아왔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좀 걱정도 되고 곧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밤 12시가 넘도록 통섭이와 국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걱정도 되었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어서 저절로 그때 눈이 떠집니다. 얼른 이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통섭이와 국순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찾으러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5시쯤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길래 얼른 나가봤습니다. 통섭이와 국순이는 각자 계집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나갔는데도 두 놈은 계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명 때문에 2마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일단 2마리가 복귀를 했으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강아지 대소변 산책을 시키려고 다시 나갔는데 국순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이 거의 감겨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국순이가 산짐승에게 물려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입술 끝이 뜯겨진 흔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입술뿐만 아니라 눈 주변, 입술 주변, 뺨 여기저기에 짐승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얼른 국순이를 불러서 살펴보려고 목줄을 묶어서 목줄을 묶어서 끌어내는데 국순이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겁니다. 다리도 절뚝거렸고요. 그래서 안아서 밖에다가 묶어놓고 천천히 살펴봤는데 국순이 얼굴과 다리, 앞가슴, 턱 밑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고 발바닥 패드는 찢겨져 있고 산짐승에서 물려서 피부가 너덜너덜 입술 피부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상처가 가라앉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국순이의 주둥이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덜렁거리는 겁니다. 피부 가죽이 벗겨져서 덜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턱 밑 가죽이 벗겨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치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순이를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봉합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찹니다. 이거 봉합수술 못한다고 하시면서 덜렁거리는 피부 가죽을 보여주면서 이거 잘라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부가 괴사되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부 가죽 가로 세로 5cm 정도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짐승과 싸우는 중에 턱 밑을 공격당했을 때 아마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이 파괴되어서 피부 안쪽부터 괴사되어서 떨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순이는 아래턱을 감싸고 있는 피부 가죽을 절단한 상태로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살이 차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매일 배변 산책을 나가지만 아직도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고요. 양쪽 다리 발바닥부터 겨드랑이까지 이빨에 씹힌 자국이 많습니다.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현재 밥은 잘 먹고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하루하루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주인으로서는 조금 안 됐죠. 왜냐하면 저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고 그 상처를 안고 가야 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순혈 진돗개를 안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건 사고를 통해서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적어도 진돗개 전문가라고 하고 진돗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과정을, 그런 실체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내가 보유한 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번식의 방향성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국순이를 맨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순이는 타고난 수렵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산에서 하는 짓만 보고 말을 했지만 증명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순이가 어떤 내면을 가진 개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순이는 그날 밤 옥소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국순이의 얼굴과 다리에 난 상처는 오소리의 이빨 자국이었어요. 통섭이의 얼굴과 뺨에서도 이빨 자국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에 이 두 마리는 오소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많아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죠. 오소리를 처음 발견한 장소는 오소리의 서식지 주변이었을 겁니다. 두 마리가 오소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소리는 만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소리는 전투를 하다가 굴 속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 굴이 깊은 굴이든 임시굴이든 굴 속은 비좁아서 오소리가 운신하기에는 유리하고 개들은 불리한 곳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순이 상처를 보았을 때 굴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굴 밖에서 싸워도 상처가 많이 나지만 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개들이 많이 다칩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1, 20분 싸웠다고 해서 나는 상처가 아닙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난타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굴이 컸다면 통섭이와 국순이가 협공해서 덜 다치고 공격을 했겠지만 오소리 굴은 개 2마리가 들어갈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욕심 많은 국순이가
먼저 굴 속에 들어가서 싸웠던 것 같고요. 통섭이는 굴 밖에 있었을 겁니다. 통섭이의 상처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국순이는 혼자서 잡아보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오소리와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수렵 의지가 약한 개들은 오소리에게 한번 물리면 대부분은 꼬리를 사리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순이는 미련하게도 잡아보겠다고 끝까지 투지를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욕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오소리는 진돗개가 안 다치고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므로 진돗개가 오소리를 사냥하지 않더라도 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소리는 정말 싸납고 공격력이 무섭습니다. 진돗개의 공격력으로 죽일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대개 그렇습니다. 물론 쉽게 죽는 오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오소리는 병이 들었거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진돗개에게 공격을 당한 그런 오소리일 겁니다. 생생한 오소리는 6kg만 넘어도 어설픈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국순이가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집으로 복귀를 했지만 저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으로 국순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진돗개 전문가들이 진돗개는 겉모습만으로 우수성과 등급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들의 전문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체의 겉모습만 보고 우수성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때 저희 눈만 믿고 종견 선발에 나섰다가 수십 두의 개를 입식했다가 종견으로 못 쓰고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선발한 우수한 개라고 평가하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을 실제 데려와서 그 실체를, 그 행동을 확인하면 유명무실한 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개의 외형을 보고 순혈 진돗개를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요. 지금도 외형으로 개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돗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날것으로 드러난 개들의 행동과 몸짓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동등한 기회를 주고 개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순혈 진돗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돗개 전문가라고 하면 외형을 보고 내형을 판단하거나 덩이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한 개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